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타초곡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약탈 전문 기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급품을 뭐 따로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그냥 필요한 대로 약탈해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현종은 개경 부근에 도착한 거란군이 보급품이 없으면 당연히 퇴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청야 전술로 인해서 개경 뭐 이 인근에서는 뭐 쌀 한 톨도 구할 수가 없고, 게다가 현종이 도망도 안 가고 지금 개경에서 항전은 계속 해 나가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강감찬 장군의 부대는 어쨌든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소배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튀어야죠 빨리. 튀어야 된다. 네. 네, 결국은 소배합이 뭐 식량도 식량이지만 포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회군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도망가니까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죠. 이 거란 군대를 이제 추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귀주로 가도록 일부러 좀 유도를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열어줬어 길을. 그래서 고려의 모든 병력을 이제 저 귀주라고 하는 곳으로 총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019년 음력 2월 1일 이제 한국 역사에서 3대 대첩이라고 손꼽히는 이제 귀주 대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와, 들어봤죠. 드디어 나오나요? 너무 귀주 대첩. 아주 유명하죠. 거란의 장수 소배합과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양측의 군사가 합치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맞부딪히니까 당연히 엄청난 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은 강감찬 장군이 귀주 성에서 농성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귀주 벌판 한가운데서 그냥 거란군을 상대하는 그런 전술을 선택을 한 겁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벌판에서 싸우면 거란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왜 강감찬 장군은 왜 굳이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거죠? 고려도 지금 연이은 지금 침략을 받고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근데 만약 거란을 또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냥 이대로 물러가게 하면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고 자칫하면 고려가 망한다 이렇게 되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와. 그래서 이제 강감찬 장군이 성을 나와서 이 단 한 번의 승부에 운명을 걸기로 했던 거죠. 교수님 이제 진짜 거란이고 뭐 고려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때 거란은 고려에게 어떻게 맞서 싸웠나요? 이 두 진영이 맞붙게 되면 서로 이제 막 화살을 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전투를 할 때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란이 바람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바람 타고 더 잘 나가요. 근데 반대편인 고려는 화살을 쏘면 바람이 오히려 맞부딪히는 상태가 되니까 화살이 잘 못 날아가는 거죠. 그러겠지. 와, 이거 어떻게 막아? 근데 바로 그때의 바람의 방향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이제 고려 쪽에서 화살을 더 잘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날씨가 도와줬네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총 공격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 김종현이 이끄는 정예 군대 1만 명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란군을 밀어붙이고 결국은 거란군을 이제 둘러싸버리게 되죠. 이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방에서 좀 포위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정예 부대였다던 거란군도 전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앞뒤 안 보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야. 그래서 거란군들이 도망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갑옷 투구 다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서 심지어 무기하고 갑옷들 다 버려놓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소배합이 10만 군대의 거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왔는데 귀주대첩 이후에 살아서 돌아간 거란 군대는 한 수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야율용서가 고려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서 관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실제로 다시는 고려 땅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와. 쳐다도. 네,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그리고 거란군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패배한 적은 사실 거란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26년 동안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은 결국 이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차례의 이 고려 거란 전쟁을 결국 실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란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제? 네, 흔들릴 것 같아요. 피해도 많이 컸을 거고. 그렇습니다. 야율융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광족들이 내분에 휩싸이고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에만 계속 힘을 쏟다 보니 각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 거란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거란에게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여진족이 결국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송나라와 손을 잡고 1125년에 거란을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란의 어떤 건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는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고려 거란 전쟁을 주제로 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